안녕하세요. 달이 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길벗에서 발행하였고 B.F. 스키너, 마가릿 E. 본 지음, 이시영 옮김의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입니다. 50 이후를 생각한다. 우아함이 깃든 주름살은 사랑스럽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일은 새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닮았다. 나이를 생각하기에 좋은 시기. 50대 이후의 인생 후반에 관해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젊은 시절이다. 다가올 노후를 즐겁게 만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생을 애국에서 보내려는 계획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 대해 되도록 많은 것을 배워두려 할 것이다. 책을 통해 그 나라의 기후, 사람들, 역사, 건축 양식 등을 익힐 수 있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볼 수 있다. 그 나라 언어를 조금이나마 배워놓을 수도 있겠다. 노년이란 바로 이러한 낯선 나라와도 같다. 그곳에 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새로운 생활이 더욱 즐거워진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노년에 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노년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을씨년스러운 황무지처럼 보일 때가 많다. 이 나라는 여행사에서 뿌리는 화려한 안내책자에 나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수천 년에 걸쳐 슬픔과 질병과 가난으로 얼룩진 풍경이라고만 전해져 왔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누구도 늙는 것을 원치 않으며 대개는 늙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싫어한다. 때로 젊은 사람들은 노년이란 젊었을 때 저지른 일을 감당하는 시기로 보면서 이런 관점을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예컨대 담배를 피워대며 폐암 같은 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먼 훗날의 일로 치부하고 만다. 노년을 막연한 폐기물 처리장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노년이라는 나라에 관해서도 화려하고 매력적인 안내책자를 만들 수 있다. 나이 드는 것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으며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운다면 더 나은 인생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을 때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닫는다면 수월하게 미래 계획을 짤 수 있다. 이 나라가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매력적인 미래로 다가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시선을 끌 것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건강과 금전 자산에 관해서만큼은 때때로 미래를 내다보곤 한다.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은퇴 후 보장제도나 유리한 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진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신체적인 노년을 대비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 그러나 노년을 즐기려면 다른 종류의 계획이 있어야만 한다. 나는 이 책이 그 부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단순해야 보인다. 어디에 살든지 집안 전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사를 가면 이 단순화 작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살던 집에 계속 머물기로 했다면 더더욱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노년기를 쓴 심리학자 스탠리 홀은 은퇴한 뒤에 집의 다락부터 훑어 내려가면서 쓸데없는 물건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는 이 작업을 폐기물 처리 작업이라고 불렀다. 집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부담스럽다. 아마 사람이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사람을 소유한다던 소로의 말이 이해가 될 것이다.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해야만 한다. 어쩌면 노년기는 많은 것을 남에게 줄 때인지도 모른다. 필요 없는 것들을 친구나 자선기관에, 특별한 물건은 그것을 남겨주고픈 특별한 사람에게 넘겨준다. 집에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했던 사람이라면 자기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옛날 옛적에 받고는 필요하지 않아 서랍에 치워놓았던 생일 선물이 알고 보니 지난 5년 사이에 딱 필요했던 물건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다. 잘못된 결정이나 말 실수를 피하려면 긴장을 풀거나 휴가를 다녀온다고 해서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노년은 피로감과 상당히 유사하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 든 상태에서 피로감까지 겹치는 경우다. 우리는 보통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휴식을 취해야겠다고 느낀다. 그러나 정신적인 피로감은 때때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생각하기를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몇 가지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독재자 히틀러에게서 나왔다.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히틀러는 독일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사회학자들에게 왜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가 라고 물었다. 사회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그렇게 된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히틀러는 그런 정신적 피로감의 신호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런 신호를 보이는 장군들에게 잠시 휴가를 가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세계를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히틀러 자신은 휴가를 갖지 않았고 그 덕에 그릇된 결정을 계속했다. 피곤을 나타내는 신호들 중 다음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자. 상스러운 언행과 욕설을 자주 하게 된다. 자기 실수를 남 탓으로 돌려 비난하는 일이 늘어난다. 결정 내리는 것을 여러 번 미룬다.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낀다. 운동하기나 휴식 취하기가 싫어진다. 과식하거나 식욕이 없어진다. 피곤할 때는 말 실수를 하기 쉽다. 가장 명백한 경우는 원래 하려던 말과 단지 발음이나 어딘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틀린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 어딘가에서 빌려온 말, 그리고 유인들의 명언 등도 잘못 말하기 쉬운 것들이다. 실수로 나온 말이 오해를 일으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친구나 자식 또는 이웃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히면 정말 낭패다. 피곤할 때면 이런 실수들이 쏟아져 나오며 많은 사람이 피곤에 젖은 상태로 노년에 들어서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휴식을 취하면 피곤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 휴식 방법을 조심스럽게 잘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격렬한 활동을 하며 자유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기가 힘들다. 또 당신은 복잡한 수수께끼나 장기, 바둑 같은 머리 쓰는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당신을 피곤하게 만든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다면 아무리 좋아해도 그런 게임은 접어두어라. 차라리 예전 같았으면 쓰레기라 비난했을 법한 가벼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소설책을 보라. 그리스인들은 여가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묘사하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있었으니 바로 편안한 휴식과 놀이를 가리키는 유트라펠리아라는 단어다. 만일 당신이 진지하게 머리를 써야 하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휴가는 최대한 머리를 쓰지 않는 편안한 방식을 선택해야 도움이 된다.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즐거움이란 다만 짧은 휴가를 위한 처방일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결코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자신을 괴롭히는지에 대해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라는 말이야말로 흔하디 흔한 불평 아닌가. 시간이 남아도는 지루함이 주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추측하건대 이 문제는 농경시대에 동물을 농업에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생산력은 높아지고 상당한 양의 자유시간이 생겨났던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됐다. 어쩌면 문제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모른다. 노동을 줄이는 모든 발명품과 아이디어 덕분에 인간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역으로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역사를 통해 보면 별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부유층은 시간을 메우기 위해 도박, 격한 스포츠, 과다한 음식, 술, 약물에 관심을 기울였다. 양로원과 같은 공공시설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풍요로운 사람보다 별반 나은 게 없다. 자유로운 시간에 견지해서 보자면 노년이란 부유함인 동시에 빈곤함이다.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법. 같이 어울려야 하는 어린이들이 당신의 피부치라면 가끔 다음의 까다로운 질문에 답해봐야 할 때가 있다. 당신이 자녀들과 함께 또는 자녀들 곁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들이 당신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경제력의 향상은 조부모, 숙부, 그리고 숙모들이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경향을 무시하고 당신이 아직도 자녀 세대와 함께 살고 있다면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보통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와 배우자, 부모, 자식 또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의 태도나 목소리가 다르다. 자신이 노인이 되면 어린이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이 자기 곁에 다가오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막상 어린이를 만나면 아양 떨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 요즘 어린이들은 자기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므로 당신은 그 아이들이나 부모가 당신의 행동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곧바로 알아챌 것이다. 공영방송에 나오는 로저스 씨를 살펴보면 아이들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쉽게 배울 수 있다. 끈을 가지고 놀기, 종이 접기, 마술 같은 간단한 레퍼토리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당신의 위치는 확고해질 것이다. 유머, 시, 수수께끼 등은 젊고 활기 있는 대화에 짜릿함을 가미해 줄 것이며 연상 게임이나 간단한 카드놀이도 도움이 된다. 좋은 이야깃거리는 어린이들에게 많이 들려줄수록 좋으며 오늘날 어린이들은 그런 좋은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자라고 있다.
가능하다면 간단한 시나 노래를 먼저 가르쳐 주어라. 많은 레퍼토리를 쌓아놓고 잘 간직하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즐겁게 놀기 시작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세상은 많이 변했다. 오늘날 어린이들이 당신의 어린 시절과 얼마나 다른지 살피기 전에 놀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몇 가지 진실된 이야기. 사실 노인들은 인색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다. 대체로 젊은이들보다 팁도 조금 주고 물건값에 대해 불평도 많고 선물도 값싼 것을 주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써야 하는 액수만큼 돈을 벌지 못하며 물가 상승 때문에 그들이 저축해 놓은 돈이나 사회보장제도로 받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시장에서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지난번보다 돈을 더 내야 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관리비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실감한다. 이는 부유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오늘날 인색하다고 불리는 행위는 예전이었다면 인색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노인들이 지금 시대에 잘 맞지 않는 말을 쓰고 유행에 뒤떨어진 옷을 입는 것과 같이 휴대폰 보관소 직원에게 다른 사람이 1달러의 팁을 줄 때 그들은 계속 25센트를 준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 유행하는 옷을 입은 노인의 역을 맡았다면 당신은 그에 걸맞은 새로운 연기와 무대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나이 든 사람들은 지루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자. 우선 지난 시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노인과 들어주는 사람이 모두 젊었을 때였다면 그들도 새로운 나날과 당장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젊은 관객들에게 고대 역사처럼 들린다. 당신이 이야기를 특별히 재미있게 하지 않은 한 당신의 젊은 친구들은 생각만큼 그 역사를 재미있게 듣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해달라고 젊은이들이 부탁하지 않는 한 10년 넘게 지난 개인적 경험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마라. 또한 노인들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흥미거리가 적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다. 젊었을 때는 같은 경험을 가진 친구들끼리 모였다. 직장 동료들과 같은 문제에 관해 수다를 떨었다. 같은 흥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서는 자녀들과 살거나 실버타운이나 양로원에서 지내거나 그도 아니면 노인들이 지내기 좋은 곳으로 이사해 부동산 중개소가 주선한 이웃들과 지내게 된다. 그러므로 비슷한 흥미거리를 공유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 한 가지 해결책은 예전엔 흥미가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였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나서서 찾는 일이다.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것 역시 지루하다는 반응을 낳는다. 조너선 스위프트가 해결책을 내놓았다. 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마라.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관객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 비해 노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관객에게 지나칠 정도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벌써 지난번에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잊었을지 모른다. 당신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떠올랐을 때는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관객에게 진정으로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물어봐야 재밌는 무대를 펼칠 수 있다.
한편 당신의 나이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면도 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어 보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루한 이야기를 계속한다. 만일 실제로 무대에서 펼쳐진 연극이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일어나서 나갔을 것이다. 지금은 예의 바르게 듣고 있지만 다음번에 또 레퍼토리가 같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객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노인에 대한 예의와 존경은 당신에게 장광설이라는 또 하나의 지루한 특성을 발휘하도록 만든다. 젊은 사람들은 당신이 계속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노인이라서 당신에게 그와 같은 여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노인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지루해진다. 그것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다. 수술과 최신 의학의 발달이 놀라운 것은 대체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병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날씨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는 날씨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침묵이 계속되면 어색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할 말이 없다거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꺼내기에 늘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병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아프지 않는 거겠지만 노인들에게 그건 터무니없는 요구일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만한 이유다. 극도의 고통에 대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여준 용감함은 흉내 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은 병과 아픔에 대해 말수를 줄이는 노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커다란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아주 좋은 친구로 환영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노인들을 허풍쟁이라고 말한다. 모든 노인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주인공 레오나토처럼 난 망령든 사람이나 바보처럼 말하지 않아. 마치 허풍 떨 수 있는 나이라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젊었을 땐 어땠다든가 내가 나이만 아니었어도 무엇을 할 텐데 하며 헛소동 중에서 라고 굳게 마음먹지는 않는다. 나이는 현재의 부족함이나 실패에 대해 손쉬운 핑계가 되어주며 노인들이 지난 영광을 놓고 허풍을 떠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해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노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젊은 시절의 자랑을 아예 하지 마라. 자꾸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자제하면 좋다. 노인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대부분 예전 방식대로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들은 젊었을 당시 정해진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젊은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기준에 근거한 비난이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런 비난은 그걸 입에 올린 사람만 더욱더 인기 없게 만들 뿐이다. 비록 당신은 당신의 표준에 맞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의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 준 교훈. 노년은 곧 많은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들 한다.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젊었을 때 너무 열정적이어서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 책임감, 야망의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 놓아버리는 자유는 분명 위험하다.
키케로는 너무 많은 특권을 버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노녀는 노인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아무에게도 종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지배할 때에만 존경받는다. 셰익스피어가 쓴 리어왕이란 작품이 있다. 고대 왕국 브리텐의 리어왕은 나이가 들자 세 딸에게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묻는다. 효심 깊은 대답을 한 사람에게 왕국을 물려주고 자신은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내심 가장 애틋이 여겼던 막내딸 코딜리어가 기대와는 달리 담담한 대답을 해버리고 첫째 코너릴과 둘째 리건이 온갖 헌사와 사랑을 바치는 뜨거운 말로 왕국을 나눠받는다. 코딜리어는 쫓겨나지만 이내 리어왕 자신 역시도 권좌를 쥔 첫째와 둘째 딸에게 매몰차게 버림받는다. 리어는 왕의 권위와 부, 자신을 진심으로 아꼈던 딸 등 모든 것을 잃고 실성하여 광야를 헤매게 된다. 리어 왕의 중요한 실수 중 하나는 스스로 너무 일찍 자기 방어와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당신의 왕국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어느새 차디찬 대륙에 버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이나 어느 단체에 물려줄 때 또는 사업가가 자기 회사의 운영을 젊은이들에게 넘길 때 정치가가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 은퇴할 때 그리고 과학자, 예술가, 작곡가, 작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가끔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들은 리어왕만큼 비천하게 취급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빨리 잊을 수 있는지 그 속도에 놀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은 많은 책임감, 강한 열정, 그리고 치솟는 야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노년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이 정말 나이가 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늙은 모습이 매력있게 보이도록 노력하라. 가발을 써야 한다면 자기 나이에 맞는 머리색을 고르는 것이 좋다. 회색이나 백색의 머리는 어떠한 색의 옷이나 넥타이에도 잘 어울리며 기품이 있다. 이에도 이상이 생기는데 치아 교정은 단지 사춘기 소년, 소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균형이 잘 잡힌 몸매였더라도 점점 더 자세가 나빠지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구부정한 자세는 관절염에 걸렸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끔 근육이 약해 생기기도 한다. 어깨는 어느 정도까지는 똑바로 펼 수 있을 텐데 어깨를 펴는 동작을 자주 하면 마침내 저절로 펴질 수도 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14살이었을 때는 16살처럼 보인다는 말에 16살일 때에는 18살처럼 보인다는 말에 신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20대 전반 어느 때부터인가 반대가 된다. 25살이었을 때 30살 같이 보인다고 하면 또는 60살을 70살로 본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현재의 나이를 정말로 즐기고 있다면 젊어 보인다는 말에 기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는가. 그 연세처럼 보이지 않아요 라는 칭찬에 적절한 대답은 내 나이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인답니다 이다. 젊어 보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자기 나이처럼 보이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품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